주 69시간 근무제를 입법 추진했던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도 장시간 노동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한 뒤 한가할 때 몰아서 쉬자던 노동시간 개편안. 노동개혁 1호 정책을 입법 예고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제가 반발에 부딪힌 뒤 국민 6,0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론은 정부 정책과 달랐습니다. 응답자의 55% 넘는 노동자가 일주일 노동을 희망하는 최대 시간을 52시간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일주일 64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의 불씨는 여전히 살려뒀습니다.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연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제조업과 건설업종 등에서 우선적으로 개편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노사 합의만으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설문조사 자체에도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상한제약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조사됐는지에 대한 질문 문항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위근로 확대 맞춤 문항만 있어서 근로시간 개편에 맞춰서 진행됐던 게 아니냐. 이번 안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수능인 목요일까지는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어제 퇴근길 서울 강남역, 두터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둘렀지만 매서운 칼바람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듭니다. 주말에도 추웠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땐 날씨가 더 추워서 패딩까지 껴내 입고 나왔어요. 따뜻한 음료로 손을 녹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외투에 모자를 머리 끝까지 눌러쓴 채 버스를 기다립니다. 코트가 좀 큰 게 있었는데 그걸 입고 나왔었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짧은 거 입고 나와서 좀 춥긴 추워요. 패딩이 없어가지고 세 겹을 껴입었어요. 얼굴이 너무 춥고 다리도 너무 춥고 여기만 따뜻했어요. 때이르게 찾아온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원주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8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에서 15도로 매우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0.1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목요일까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수능 당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다시 뚝 떨어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지상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선 48시간 안에 연료가 고갈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불빛 하나로 수술을 해야 하는 병원. 쏟아지는 부상자와 쌓여가는 시신들. 남은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절규와 기도뿐입니다. 상점의 음료와 식량도 동이 났고 48시간 이제 이틀이면 가자지구 내 연료가 고갈된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의 책임자는 남은 연료를 병원에 쓸지 아니면 급수업체에 식수 공급했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 개시 이후 가자 지구를 4,300여 차례 타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의사당을 점령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이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자시티 알쿠두스 병원에선 피란 행렬에 섞인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을 벌여
2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 거점으로 지목한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 알시파 병원 지하의 지휘센터가 아직 작전 대상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확전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 마을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고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선 드론 테러에 대한 미군의 공습 대응으로 친이란 무장 세력 8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에겐 스톱워치가 없고 목표를 꼭 이룰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 초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데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본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불법 철회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당리당략에 의해서 꼼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수리한 국회의장은 더 문제입니다. 여당이 총력 대응에 나선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폐기될 뻔한 탄핵 소추안에 오는 30일 다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국회 사무처의 용어 해설과 국회 선례마저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법적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할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과거에.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돌입합니다. 관건은 헌재가 30일 본회의 전 여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인데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고 본안 소송인 권한쟁의 심판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입법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단을 내려왔던 점도 여당으로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가 친윤 등 중진에게 권고한 험지 출마 제안에 대해서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지지세를 과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매를 맞겠냐는 표현을 써가며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고속버스 앞에 등산복 차림의 중년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참석자들이 2층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운 가운데 삼선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저는 제 단량한 좋은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기반을 둔 외곽 조직 여원산악회 15주년 기념식입니다. 지난 3일 혁신위의 친윤계 불출마 험지 출마 대상으로 사실상 지목된 상황에서 지지세를 과시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에 역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이들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과 당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선 총선 시간표에 비춰 혁신위의 권고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예. 반면 충남 지역 재선인 성일종 의원은 생존의 문제이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당이 답할 차례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